일본은행 측에서 3월 19일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기준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단 하루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전망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기존 0.5% 수준으로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달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5월 금리 인상 확률은 2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올해 6월 정도나 돼야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을 했고요. 작년 8월과 올해 1월달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올해 6월달 정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평균 기본금 인상률이 3.84% 수준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달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본 은행 측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겠죠. 게다가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엔화 강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요,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도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하면은 일본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이에 따른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일본의 금리 정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엔화 강세 현상까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종전 이후부터 펼쳐지게 될 암호화폐 시장의 대세 상승장,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종전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미국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곧 암호화폐 시장의 대세 상승장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줄어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대세 상승장의 첫걸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 중에 있지만요, 여태까지의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상승분을 고려하면은 현재 시점 가격은 그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차트상의 패턴일 뿐입니다. 특히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라인, 현재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단기 낙폭 자체가 한 달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동평균선상으로 240일선에서 여러 번 견고한 바닥을 형성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패턴은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 당시에 급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횡보, 그리고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 물량들을 탈탈 털어내고 있는 구간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개인 물량 털어낸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1년 11월까지 3개월간 2배 이상 급등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큼직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내일 있을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목요일날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후속 영상 또는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3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기 심리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 3월 20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시장 경제 전망, 그리고 성명서, 그리고 금리 결정, 여기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연준의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에 따라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확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달 3월 금리 동결 확률이 99% 수준이고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21%,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4%로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보다는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회의 이후부터가 중요한 변곡점 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유동성을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 측에서 다가오는 5월달 이전에 양적 긴축,
QT를 종료할 가능성이 무려 100% 확률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역사 패턴을 살펴보면 단순한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멈춘다라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미국 연준이 더 이상 유동성을 흡수를 지속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양적 긴축 종료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는 역사적인 유동성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최근에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연준이 QT를 더 이상 지속하게 되는 경우에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관련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올해 QT 종료 이후부터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른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세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티지 측에서 최근에 1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요.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도 1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 보유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장기 가치 상승을 전망하면서 절대로 팔지 않고 분할 매수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거죠. 골드만삭스 측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연례 주주 서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언급을 했어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 전자거래의 성장, 그리고 암호화폐,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금융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련 전망을 남겼고, 특히 일부 경쟁사들이 골드만삭스가 제공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점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 변화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올해 안에 새롭고 혁신적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상품이 출시될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비단 기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친암호화폐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브라질에서는 암호화폐를 급여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급여의 최대 50%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브라질 법정화폐인 헤알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고 사용이 된다면 브라질이 미국보다 앞서가지고 친암호화폐 국가로서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향후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에서 과열됐던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정리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를 해야지 그때부터 바닥 형성하고 다시 한번 강세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미결제 약정 감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여태까지 과열됐던 시장이 현재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과열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숫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7일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48조 원 수준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33조 원 규모까지 내려가면서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선물 투자 시장에서는 현금 보유하면서 FOMC 회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미결제 약정 추이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과열될 거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주 여러 가지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관망 포지션이 우세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짧은 매도세에도 시장이 쉽게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 다시 거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변동성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